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이정혁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허범석 팀장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그럼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컨설팅 팀 팀터바인과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소식 알려주세요. 네,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에서 만든 2018 스타트업 투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2018 스타트업 투자 리포트는 벤처스퀘어가 지난 1년간 자체 집계한 스타트업 투자 정보인 스퀘어베이스를 바탕으로 투자사와 피투자사가 공식 발표하거나 기사화한 내용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한번 들여다보면 스타트업 투자를 규모, 업종, 투자사별로 세분화해서 전반적인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2018년에 이루어진 투자 건수는 모두 418건이며 투자 유치 금액은 4조 9,150억 6천만 원이고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1월에서 10월까지 완만했던 투자가 11월에 껑충 뛰어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벤처 캐피탈에서 운영하고 있는 펀드별 연내 투자 규모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 적용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투자 단계별로는 시리즈 A가 45%, 시리즈 B가 28%, 시드, 즉 초기 투자가 10%, 시리즈 C가 7% 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엑셀러레이터들이나 벤처 캐피탈들이 시드 투자까지는 널리 공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시드 투자와 시리즈 A가 대부분을 이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건 어느 분야인가요? 네, 2018년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진 업종은 소비자 제품과 서비스 분야로 총 120건입니다. 세부 분야로는 푸드와 여행, 뷰티, 패션, 교육, 인테리어, 반려동물, 차량 서비스 등이고 O2O와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이 여기 속해 있습니다. 이어서 가장 많은 투자 금액을 유치한 분야는 유통 서비스로 총 2조 6,932억의 투자가 이뤄졌는데 쿠팡이 2조 4천억 원의 대형 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 금액의 89%를 차지했지만 쿠팡을 제외하고서라도 유통 서비스 분야는 마켓컬리와 같은 이커머스와 메시코리아, 바로고 등이 속한 물류 배송 서비스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2018년 가장 주목할 만한 분야로 떠올랐습니다. 네, 이제 정말 대세는 고객의 이제 피부에 직접 와서 닿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유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들해지긴 했지만 2018년 하면 떠오르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블록체인이죠. 이 블록체인 쪽은 좀 어떤가요? 네, 2017년 하반기부터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2018년에는 블록체인 분야에 전문 투자하는 대기업, 엑셀러레이터, 벤처 캐피털들이 등장해서 상반기 블록체인 기업 투자가 다수 이뤄졌는데 하반기 들어 시장 침체로 투자 수는 줄어들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기업이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서 기술에 대한 관심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 그리고 그 작년에 1,000억이 넘는 메가 라운드도 좀 진행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쿠팡의 2조 2,400억 원, 우아한 형제들의 3,600억, 카카오 게임즈 1,400억, 비바 리퍼블리카의 1,340억, 베스핀 글로벌 1,170억 원 등이 있는데요. 이들이 유치한 금액이 작년 전체 투자 금액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죠. 특히 우아한 형제들이 공식 기업 가치 3조 원을 인증하면서 유니콘 반열에 올랐던 것이 특히 기억에 남는데요. 투자의 꽃이자 피날레라고 할 수 있는 M&A는 어땠나요? 네, M&A, 즉 인수 합병도 활발했는데요. 로레알의 스타일란다 인수, 카카오 모빌리티의 럭시 인수, 스타일쉐어의 29cm 인수, 이런 건들이 지난해 가장 주목받은 인수 합병이었습니다. 네, 작년은 정말 스타트업 씬에 있어서 정말 재밌는 투자와 M&A가 많았네요. 투자사들은 어떤 곳들이 가장 활발하게 투자를 했나요? 네, 2018년에 투자를 진행한 국내외 투자사는 개인 엔젤 투자자를 제외하고 모두 342곳이고 이 중 국내 벤처 캐피털로는 한국투자파트너스, 소프트뱅크 벤처스, SBI 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등이 가장 많은 투자를 진행했고 해외 벤처 캐피털로는 알토스 벤처스가 2018년 한 해 동안 비바 리퍼블리카, 크몽, 랜딧 등의 총 34건의 신규 혹은 후속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와, 그렇군요. 올해 2019년에도 지난해와 같은 아주 활발한 그런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바로 알려주시죠. 네, 다음은 중기부 소식입니다.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떠난 자리에 박영선 의원이 장관 후보 지명이 되며 최근 이슈를 끌었습니다. 이에 최근 한국여성벤처협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 지명자에 대해 여성 중소벤처기업 정책 이슈들을 해결할 적임자라는 환영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협회는 박 후보 지명자가 개혁 성향과 정책 전문성을 두루 갖췄고 그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친화적인 법안과 정책 수립에 앞장서 왔다면서 이 같은 풍부한 경험으로 삼재된 중소기업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적극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에 맞춰 중기부도 자체적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 기업 내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중기부가 2018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8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총 47개사 후보 중 중기부가 선정한 기업은 삼성전자와 한국타이어 등 대기업 2곳, 한솔 PNS, 현대포리텍, 보령메디앙스 등 중견기업 3곳, 이코니와 웅진개발 등 중소기업 2곳, 공기업인 한전 KDN입니다. 중기부의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민간 기업이 자발적 사내 혁신을 통해 우수 사내 벤처팀과 분사 창업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40곳을 선정해 이 중 27개사가 이 사업을 통해 처음 사내 벤처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중기부 측은 올해 20개 내외 기업을 새로 선정해서 운영 기업을 60개사 안팎으로 넓히는 등 본격적으로 사내 벤처 창업 기업을 육성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와, 그렇군요. 요새 이제 스타트업 씬을 다니다 보면은 정말 신박한 그런 기술력을 가진 로켓뷰, 아날로그 플러스, 비주얼 캠프 등 삼성전자 사내 벤처 프로그램인 C랩 출신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내 벤처 출신 스타트업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소식 바로 알려주세요. 배달의 민족 외식 배달 서비스 배민라이더스가 지난 27일 대전에 상륙한 데 이어 4월에는 울산과 광주를 시작으로 서비스 적용 지역을 전국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이제 정말 전국구 확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서울,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 3구에서 출발한 배민라이더스는 2017년 10월 서울 25개구 전역으로 확대한 이후 인천, 부천, 분당, 일산, 수원 등 경기도 일대로 확장해왔는데요. 작년에는 대구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최초로 비수도권으로 진출했고 이어서 지난 3월 20일에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에 이어 이번 대전까지 계속해서 확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아한 형제들이 이제 로보틱스를 비롯해가지고 모빌리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왜 주로 택배 시킬 때 많이 보는 단어죠. 도서 상간 지역. 이제 이런 곳에서도 이제는 드론 같은 수단을 활용해서 배달이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 바로 알려주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 비바리퍼블리카의 인터넷은행인 토스뱅크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최근 토스뱅크 컨소시엄의 주요 주주였던 신한금융그룹, 현대해상, 카페24 등이 빠지면서 토스의 제3 인터넷은행 인가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토스가 알토스벤처스 등의 벤처 캐피털로 구성된 새로운 주주들과 글로벌 챌린저뱅크 모델의 혁신적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에 한화투자증권과 베스핀글로벌도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시 한번 챌린저뱅크가 뭔가요? 네, 챌린저뱅크는 모바일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은행으로 단기적인 수익성보다 금융시장 혁신에 중점을 두고 기존 은행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은 틈새 영역을 전문화해서 새로운 시대에 고객이 원하는 혁신적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즉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새로운 은행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들어도 아직 저는 조금 어렵네요. 27일 최종적으로 인가 신청을 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토스뱅크는 최종적으로 비바리퍼블리카, 한화투자증권, 알토스벤처스, 굿워터캐피탈, 한국전자인증, 베스핀글로벌, 무신사, 리빗캐피탈까지의 주주 구성으로 지난 27일 예비 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는 한국에 존재하는 인터넷 은행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혁신의 내용을 준비해 신청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꼭 인가가 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날 키움뱅크도 예비 인가 신청을 했다죠? 네, 맞습니다. 키움증권, KB 하나은행, SK텔레콤, 롯데멤버스, 세븐일레븐 등이 참여한 키움뱅크 컨소시엄도 같은 날 제3 인터넷 전문은행에 도전장을 내민 것에 이어서 바로 다음 날인 28일에 물류 스타트업 바로고가 키움뱅크 컨소시엄에 추가로 참여했습니다. 네, K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터넷 은행들이 나올 것 같은데 무엇보다 금융이 소비자들에게 보다 더 쉽고 편하게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은 블록체인 소식입니다. 작년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다운턴을 그린 블록체인 시장에서 최근 다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블록체인 시장은 삼성 갤럭시 S10의 암호화폐 지갑 탑재 소식을 시작으로 모처럼 만에 다시 기지개를 펴는 모양새인데요. 지난주에도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들어왔습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인 그라운드X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의 새로운 퍼블릭 테스트넷 버전인 바오밥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이 바오밥 이름이 참 재밌네요. 특징이 뭔가요? 네, 특징으로는 1초에 약 3,000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성능을 끌어올렸고 안정성과 사용성을 개선한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비자 카드의 초당 거래 처리량이 평균 2,000건, 이더리움은 15건, 비트코인은 3, 4건 정도 되니 꽤 빠른 속도입니다. 그러네요. 예, 특히 사용성 부분에서 재미있는 부분은 암호화폐 지갑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동안 블록체인 계정을 생각하면 무작위로 늘여놓은 이상한 숫자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계정을 단순한 이메일이나 아이디처럼 이미 익숙한 형태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점이 블록체인을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었던 것 같은데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기존의 개발자들이 그동안 써왔던 개발 환경과 최대한 유사하고 편한 사용 환경을 만들어서 새로운 개발 환경에 적응하는 데 드는 개발자들의 로드를 줄여주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팀원 창업주 신현성 대표가 설립한 테라도 최근 움직임이 왕성하다죠? 네, 카카오와 함께 활발하게 퍼블릭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플레이어 바로 테라입니다. 테라가 오는 4월 콜럼버스라고 명명된 메인넷 1.0 버전을 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테라는 국내 소셜 커머스의 시초 팀원의 창립자인 신현성 대표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개발자 출신인 권도형 대표가 공동 창업한 퍼블릭 블록체인 기업입니다. 테라는 특히 국내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부담스러워했던 결제 수수료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결제당 0.1에서 1% 수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소규모 이커머스 업체들에게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러한 목표에 걸맞게 테라 블록체인 플랫폼의 첫 번째 앱은 결제 솔루션인 테라엑스입니다. 이미 이 결제 솔루션은 국내의 티몬, 배달의 민족부터 글로벌 쇼핑 플랫폼 Q10, 동남아 중고거래 사이트 캐러셀 등 아태 지역 15개 이커머스 플랫폼들로 테라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사용자군을 미리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테라 얼라이언스에 속한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연간 거래액은 무려 250억 달러에 달하고 사용자는 약 4,500만 명 정도라고 하니 앞으로 암호화폐 결제 대중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작년에 보면 정말 많은 블록체인들이 나왔는데 늘 실용성인 즉 유틸리티가 문제였어요. 올해는 이런 실용성 측면에서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들도 있는 반면에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는데요. 국내 1호 ICO 프로젝트로 유명한 보스코인이 보스코인 재단 이사장의 자금 횡령 및 배임 관련 문제로 내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ICO가 사실 단기간에 큰 자금이 모이는 만큼 내부 최고 경영층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이슈일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어 국내 1호 ICO 프로젝트의 자존심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 뉴스는 이 인터넷은행 그리고 블록체인까지 참 어려운 주제의 이슈가 많네요. 이게 참 어렵긴 한데 근데 알기는 또 알아야 하는 이슈들이라 어떻게 저희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고자 노력은 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행사와 공모 소식 알려주세요. 네, IBK 기업은행이 오는 4월 3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IBK 파이낸스 타워 5층 대강당에서 2019 IBK 창공 구로 데모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 IBK 창공 구로 1기는 엑셀러레이팅 332건과 투자 대출 포함 58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현재까지 IBK 창공을 통해 창업기업 64가 103억 원을 금융지원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번 데모데이에서는 지난 10월부터 6개월간 엑셀러레이팅을 받은 구로 1기의 성과를 발표하며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IBK 창공 구로 1기의 모집에는 306개 기업이 지원해 약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0개 기업이 선발됐던 만큼 멋진 데모데이가 될 것 같습니다. 데모데이 사전 신청 기간은 4월 2일 18시까지이며 신청은 이벤터스 IBK 창공 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꼭 가봐야겠네요. 이 IBK 창공구로는 특히 이 영국에서 항공사, 미디어, 음반, 관광 그런 것들을 꽉 잡고 있는 버진그룹 아시죠? 네. 그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대표의 한국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하성 대표가 이끄는 CNT테크의 핵심 맨파워가 투입돼 운영이 된 걸로 알려져 있어서 이번 데모데이가 더욱 기대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 역시 전하성 대표님으로부터 받은 모티베이션으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제 다음은요. 네, 방금 전해드린 IBK 창공 구로에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벤터스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온오프믹스와 함께 스타트업과 관련된 행사와 공모 소식을 알 수 있는 이벤터스에서 올해 국내외 주요 행사를 모아 캘린더 형태로 제작한 이벤트 트렌드 2019를 무료 배포한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네, 이벤트 트렌드 2019에는 11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스타트업 컨퍼런스인 슬러시 2019를 비롯해 1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18회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등 올 한 해 국내외 주요 행사 일정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지난해 이벤터스를 통해 진행한 주요 행사 일정까지 함께 담아 올해 행사 시기를 유추할 수 있게 해놨다고 합니다. 와, 정말 좋은데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네, 이벤트 트렌드 2019는 PDF 파일 형태로 누구나 이벤터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팀터바인이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지난주 처음 올린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를 저희 기대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 넘치게 시작하세요.